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 안에서 공매도 제도의 정의와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가 무엇이 문제가 있으면서 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는 그 뜻을 그냥 바로 직역하면 없는 것을 판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에 실제로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것을 다시 싼 값에 되사하면서 그걸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빌린 그 주식을 되갚음으로써 시세 차익을 내는 매매 기법을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A라는 주식에다가 공매도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이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서 8,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8,000원에 다시 되사하면은 팔았던 가격 10,000원이고 되샀던 가격은 이제 8,000원이니까 2,000원의 시세 차익을 내는 것입니다. 즉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떨어지면 그만큼의 수익을 버는 그런 매매 기법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기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공매도 제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 빌려주는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 주식을 빌려주는 걸까요? 아무 대가도 없이 빌려주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를 이제 대차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대차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차를 해줄 경우 어떻게 되냐? 그 주식을 빌려준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뭐 단기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이렇게 보유하려고 하는데 좀 쏠쏠하게 수수료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대차 서비스에 가입할 유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창 이제 작년에 이제 금리가 대폭 인하되었을 때 B2라고 하죠. 빚을 많이 이제 자금을 차입해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증시에 이런 데 이제 레버리지 끼고 많이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뭐 지난 이제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난 정부도 굉장히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 거의 실패를 이제 가닥으로 잡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이제 과열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공매도 제도도 주가가 이제 무리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처럼 공매도도 주식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그럼 좀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순기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주 형평성이 있을 때 맞춰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공매도의 문제점은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차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이제 빌려왔으면 갚는 기간이 딱 상환일이 정해져 있어야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제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개인 투자자들도 물론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상환 기간이 현재 기준으로 60일에서 지금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함을 감지하셨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빠질 때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뭐 수십 일을 연속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즉 상환 기한이 실질적으로 없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과 그 기한이 있는 즉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쏟아내는 자금력 또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시장에서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거입니다. 또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부과되는 수수료율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를 할 때는 그 자본금 안에서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금 안에서만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훨씬 더 약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공을 차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공매도 기능이 과연 순수하게 과열을 막는 제도로 잘 자리 잡고 있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간략하게 공매도 정의와 문제점, 그리고 왜 이러한 공매도가 우리나라 증시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제 주관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